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주린이를 위한 10분 주식 강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식할 때 기본적 분석을 왜 하느냐, 회사를 왜 분석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회사를 왜 분석하냐 하면 우리가 망하는 회사를 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너무 어렵죠. 그 재무상태표라는 거하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표.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 분석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말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 처음부터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는, 쉽게 이해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는 이 가계라는 거 있잖아요. 가계 보죠. 집안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작은 공장을 하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하셔도 돼요. 작은 공장이나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한번 그 두 가지를 좀 쉽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가 뭐냐 도대체. 물론 재무제표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 무슨 현금흐름표니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체로 무슨 되게 비율도 많잖아요. 뭐 EPS 그죠? PBR이니 PER이니 뭐 이런 비율도 있고 에비타도 있고 뭐 이런 비율들이 엄청 많아요. 용어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비율을 해서 이게 높으면 뭐 어떻고 이게 낮으면 어떻고, 이 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런 비율들이나 어떤 값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재무제표와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다 계산이 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표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회계 과목을 사실 좋아하는 경영학과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가시면 이제 회계나 아니면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뭐 사람들 뽑는 수가 워낙 많아서 예전보다 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회계사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따기가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할 때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회계라는 과목이고, 회계에서 다루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어쩌면 회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면 회계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재무, 뭐죠? 돈의 흐름이에요. 근데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이라기보다 여기서는 돈이 어떻게 쌓여 있는가를, 상태를 보는 표가 바로 이 재무상태표예요. 돈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 그 회사에 돈이 어떻게 쌓여 있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시점의 재산 목록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기간이라기보다는 시점이에요. 잘라서 보는 거예요. 몇 년 말 현재 이렇게 봅니다. 몇 년 말 현재. 여러분들 재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집도 있을 거고, 집이 없으신 분도 많겠지만 물론, 그죠? 자동차도 있을 거고, 차 없으신 분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또 뭐 예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안의 가재도구들 혹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귀중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은요 어느 시점을, 예를 들면 2024년 말, 2025년 말, 혹은 2025년 현재 언제죠? 뭐 예를 들면 8월 시점,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랑 비슷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때요? 현재
예, 부동산 가치 얼마, 동산 가치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은 뭐예요? 주로 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동산은 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사진으로 딱 찍어서 지금 얼마 있어? 이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어를 볼 때는 여러분들 재산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빚도 있어요. 자,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은행에서 빚 얻었죠. 네, 저당 잡히고 근저당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로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채예요. 부채. 네. 그게 부도 빚이란 뜻이고 채도 빚이란 뜻입니다. 예, 부채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빼서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순자산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장표에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특정한 기간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가계부랑 비슷해요. 가계부.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항상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사가 매출로 벌어들인 것과 그리고 비용으로 쓴 것,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냈던 세금,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뭘 씁니까?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어요. 가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익과 비용과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긴 한데 결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점에서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보실 줄 알면 돼요. 근데 거기 항목도 굉장히 많고 뭐 이것저것 그리고 복잡하게 쪼개놨죠. 회계사들이 이걸 분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하튼 뭐 차변으로 넘기고 대변으로 넘기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읽으실 줄 알면 돼요. 읽으실 줄 알면 된다. 뭐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핸드폰 그 안에 액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 무슨 뭐 머리에 해당하는 APU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 다 아세요? 모르죠? 왜 쓰실 줄 알잖아요. 보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항목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할 줄 알면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 기업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표를 같이 봐야 기업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만 봐서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많은 집에 아들들이 돈을 못 벌어. 맨날 쓰고 어디가 사업 실패만 계속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플러스고 재산이 많겠지만 이 재산은 머지않아서 탕진되고 오히려 빚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집은 아직까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돈을 잘 벌어 그 집이. 그럼 어떻게 돼요? 조만간 플러스가 되면서 재산이 쌓이겠죠. 벌어들인 돈이 더 많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표를 아셔야 이 회사가 뭐 재산이 많은 회사냐 혹은 잘 버는 회사냐 두 가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도 어렵고 복잡하고 읽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일정 기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여기에 써놓은 재산 목록표니 가계부니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만든 말일 뿐이에요. 어쨌든 재무상태표는 재산, 손익계산서는 돈벌이고요. 그리고 재산은 사진 찍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기간이에요. 기간. 그죠?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났을 때 한 번 돈을 딱 벌고 그 다음에 못 벌어. 그러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는 계속해서 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올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가 플러스가 돼서 얼마나 재무상태표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느냐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되셨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봅시다. 좀 전에 설명 거의 다 드렸어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 목록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집과 현금과 자동차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가진 것이에요. 즉, 이걸 보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이요. 자산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험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 자산 관리해드립니다. 이렇게. 자산 관리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산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다면 부채는 뭘까요? 부채는 빚이에요. 한마디로. 부채. 은행에 대출통장으로 남아있는 것들, 대출통장에 써있는 것들, 매달 이자 내야 되는 그 원금, 그게 부채입니다. 카드빚도 있고요. 대출도 있어요. 두 가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구성은 보통 카드빚이나 대출 이런 걸로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 혹은 사채 얻은 거,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번에 좀 달라요. 사채는 뭐예요? 그 약간 어두운 데 세력에게 돈을 빌리는 거고, 사채는 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이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씁니다. 한글로는 똑같지만 저기가 한문으로는 조금 달라요. 사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는 회사라는 사자를 쓰고요. 그리고 어두운 사람들한테 빌리는 돈은 뭐라 그러죠? 개인이라고 하는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를 씁니다. 사적인 뭐 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자본이 있어요.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짜 자기 거죠. 진짜 자기 거.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왜요? 자산은 결국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빌렸건 뭐랬건 공장을 만들고 뭐 차량을 사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부채는 회사가 이걸 자산을 만들려고 얻어온 빚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부채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빼면 자본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세 가지만 기억하고 저희가 나중에 재무상태표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 안에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HTS 상에 있는 재무상태 이상은 더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까볼 것도 아니고 저기를 저희 사정들을 까볼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잘 본다고 해서 그게 되게 뭐 판단력이 되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뭐 한다 그랬죠? 손익계산 한다 그랬죠. 시간이 오늘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가계부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식당 운영을 했을 때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과 그리고 쓴 금액, 그거를 기록해 놓은 어떤 운영의 기록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익은 뭐냐면 월급이나 임대료 혹은 매출처럼, 그죠? 매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내가 손님으로부터 벌어들인 모든 금액, 혹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불러요?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률 이렇게 할 때는 남는 금액을 순수하게 수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조금 달라요. 소용이. 여기서는 남는 금액을 이익이라고 부를 겁니다. 재무제표 혹은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쓰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비용은요, 식비, 교육비, 대출이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오게 되면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눕니다. 영업비용은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썼던 모든 비용들, 예를 들면 임금, 재료비, 홍보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마케팅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비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다시 냅니다. 그죠? 다시 내잖아. 그죠? 근데 그 부가가치세가 예전에 다 받은 것들이에요. 지금 그거 토해내는 거.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환율을 때문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그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쉬워요. 나중에 제가 손익계산서 볼 때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자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돈을 빌려올 때 분명히 쓴 비용이지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림 같은 데서 표현할 때 남은 돈 뭐 이렇게 해서 저축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익은요, 손익계산서 이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영업이익이고 하나는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전체 수입에서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불러요. 즉 재료비, 인건비 이런 그리고 뭐 전담 뿌릴 때 드는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이 직접 비용, 영업, 그런 것들이 직접 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비용들 있잖아요. 그죠? 순이익은 뭐냐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이익인데 여기 세금 제외라고 제가 썼는데 세금 제외라고 썼잖아요. 이 세금은 뭐냐면 법인세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세금이에요. 법인세.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받잖아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그거 다시 납부하는 거예요. 그냥 부가세 받잖아. 그래서 그거 내는 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에 들어가요. 영업비용에 들어갑니다. 아니죠.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실제로 순이익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순이익에는 포함이 빠지지만 나중에 세금을 따로 계산해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세금은 어디다 넣지?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료비, 인건비는 직접 비용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영업이익이고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비용들을 다 제하면 순이익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되셨어요. 자, 그럼 두 개는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의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순이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법인세 차감 순이익이 결국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 재무상태표로 다시 가봅시다. 어떻게 돼요? 네, 재무상태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산에 뭐 있어요? 집, 차, 현금이 있죠. 이 현금 어디서 생겼어요? 돈 벌어서 생겼죠. 영업해서 생겼어요. 이 현금은 영업해서 생긴 겁니다.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부채 빼면 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해서 돈을 벌면 뭐가 는다고요? 자본이 늘어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은 자본으로 계산돼서 점점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이 늘어나는 형태.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본으로 다 통합이 돼서 자본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실나면 어떻게 돼요? 네, 자본에서 차감돼서 자본 항목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소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돈을 진짜 몇 년 동안 못 번 회사들은 뭐가 돼요? 자본 잠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까지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 구조만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를 따져서 자본을 계산해 봅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수익이라고 하는 매출이 있고요. 거기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플러스면 자본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요.